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은 임베디드 개발자를 위한 회로 기초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캐패시터를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패시터는 고주파 노이즈를 그라운드로 흘려버린다. 그리고 2편 퓨리의 변환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임베디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각파 안에는 홀수 배음의 고주파 성분이 잔뜩 들어있다. 이번 3편에서는 제가 노이즈와 필터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편과 2편의 내용이 왜 필요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온도, 소리, 빛의 밝기, 전압, 전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차량의 배터리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센서는 온도에 따라서 0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출력합니다. 0도이면 0V, 100도이면 5V,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ECU 회로를 거쳐가지고요, 최종적으로 MCU의 핀 하나에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CU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그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C 모듈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에어백 센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백 센서 같은 경우에는 5V를 출력을 하는 경우라면은 감지가 된 겁니다. 충돌을. 그리고 0V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감지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TC237 MCU에서는 디지털 입력 핀이 3.3V 기준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레벨 시프트 거쳐가지고 3.3V로 MCU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0V,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3.3V가 나오게 됩니다. 3.3V가 딱 됐을 때만 1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V가 넘어서게 되면은 하이로 인식하고 그 이하이면은 로우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요, 센서는 분명히 0, 1 정확하게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이 달리는 환경 안에서는 다양한 노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150km 정도 되는 그런 속도에서 또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고 또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되는 엔진룸 상태에서 노이즈가 당연히 실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임계점 값이 2일 경우에는 이 노이즈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디지털 값이 오류가 돼서 잘못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런 노이즈 신호들을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DC와 AC를 분해해서 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Y는 10 플러스 사인 2파이 곱하기 10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여기서 이 10은 바로 DC 성분입니다. 주파수가 0인 성분인데요. 신호를 수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오프셋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AC 교류입니다. 이 주파수가 있는 성분인데요. 신호가 진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에서는 노이즈가 어느 부분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각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각파에 자글자글 실리는 이 AC 성분, 이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순간적으로 튀고 빠르게 변하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이 신호 분해 개념이 바로 RC 필터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C 필터에 대해서, 이 필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커피, 여과지나 정수기 필터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전기에도 똑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필터의 역할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MCU에 들어오는 입력 전압에 섞인 노이즈를 걸러내는 게 바로 필터의 핵심입니다.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in에다가 H를 곱하게 되면 Vout이 나오게 됩니다. 이 Vin은 필터에 들어오기 전에 노이즈가 섞인 입력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 H를 곱하게 되는데요. 주파수에 따라서 개인값이 달라집니다. 이 개인값을 곱해가지고 실제로 성분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에서는 당연히 이 개인값이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주파일 경우에는 이 H의 값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H값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엔 앰플리튜드를 낮춰가지고 없애는 게 바로 RC 필터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캐패시터의 핵심 성질을 배웠습니다. 캐패시터는 고주파 AC 노이즈는 통과시키고 저주파는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C 필터는 이 성질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저항 R을 신호 경로의 직렬로 놓고
캐패시터를 그라운드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고주파 노이즈는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고 저주파인 원래 신호는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마치 노이즈를 땅속으로 흘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사각파에 있는 2000Hz가 바로 고주파 노이즈고요. 보시면은 파형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필터를 거치면은 이제 깔끔한 파형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주파 필터를 설계를 했는데 이 사각파의 날카로운 엣지 부분이 뭉뚱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2편에서 봤었던 퓨리의 변환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퓨리의 변환을 보시면은 사각파가 1Hz, 3Hz, 5Hz, 7Hz 이 홀수의 배음에 합쳐진 사인파의 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고주파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명확하게 똑부러진 사각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2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날카로운 엣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바로 고주파, 아주 높은 진동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C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성분을 통째로 감쇄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날카로운 부분들, 이 사각파를 이루는 이 날카롭게 만드는 이 고주파 성분들도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C 필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뭉뚱그리는 현상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려면요, 컷오프 프리퀀시를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개념도 이 RC 필터의 트레이드 오프인 이 개념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고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입니다. 그리고 MCU는 ADC 또는 인계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차량에서는 MCU에 들어오는 신호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호는 DC와 AC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것이 필터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RC 필터는 고주파를 통째로 감쇄시킵니다. 그래서 노이즈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파의 날카로운 엣지도 함께 완만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RC 필터를 직접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필터와 실제 RC 필터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컷오프 프리퀀시가 어떻게 계산되고 설계가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회로 이론들은 나중에 이제 AI와 함께 차량용 MCU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한 4권 정도를 만들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전자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회로 내용, 인베디드에 관련된 기초적인 회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피니언 MCU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피니언 MCU가 차량용 MCU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이 과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제어에 필요한 주변기기, PWM, CAN, ADC, 제어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어서 지금 승인 중이고요. 그리고 3권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RC 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4권에서는 이렇게 만든 RC 자동차에 라즈베리 파이를 붙여가지고 피지컬 AI를 직접 구현해보고 설계를 해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회로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다면은 제가 설명란에 책 관련된 내용들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